2025년 10월 17일 저녁 6시 24분. 대한민국 야구 팬들은 한순간에 말을 잃었습니다. 전직 국가대표 투수이자 한때 필승조의 희망이라 불리던 남자. 조용훈, 37의 나이로 생방송 도중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켰습니다. 화면 속 표정은 무표정했고 말투에는 어딘가 힘이 없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처음엔 장난이라 생각했지만 곧 불안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그는 옥상 난간 근처를 서성이며 혼잣말을 반복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하나. 그리고 화면이 흔들리더니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생방송 중 벌어진 추락사. 수많은 시청자들이 그의 마지막 순간을 실시간으로 목격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때 한국 프로야구의 미래로 불렸습니다. 1987년 전라북도 김제에서 태어난 조용훈. 어릴 때부터 야구공을 손에 쥐면 세상이 멈췄다고 합니다. 비 오는 날에도 운동장에 홀로 서서 공 하나로 꿈을 던지던 소년이었습니다. 성남고 시절 그는 전국대회를 휩쓸며 이름을 알렸고 2006년 현대 유니콘스의 2차 3순위로 지명되며 마침내 꿈의 프로 무대에 입문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이 평범한 외모의 청년이 곧 리그 전체를 흔들 만큼 뜨거운 존재가 될 거라는 걸요. 입단 첫 해 그는 훈련장에서 누구보다 먼저 나왔습니다. 코치가 오기 전엔 이미 러닝을 끝내놓고 후배가 돌아간 뒤에도 묵묵히 글러브를 정리하던 청년. 그의 성실함은 곧 기회로 이어졌습니다. 2007년 드디어 1군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그의 개막전이 끝나고 불펜에 서 있던 그의 모습은 긴장과 설렘이 공존하는 표정이었죠. 조용훈 마운드에 오릅니다. 중계진의 목소리가 들리던 그 순간 팬들은 이 신의 투수의 공 하나하나에 숨을 죽였습니다. 첫 시즌 그는 73경기, 평균 자책점 3점 초반, 홀드 15개라는 놀라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당시의 서류원들은 이렇게 평했습니다. 신인답지 않은 침착함. 이 선수가 현대의 버팀목이 될 것이다. 관중석에는 57번 조용훈이라 적힌 피켓이 등장했고 야구 커뮤니티에는 새 시대의 사이드함이라는 별명이 퍼졌습니다. 그의 공은 무겁고 낮았고 타자들은 배트를 헛돌렸습니다. 그러나 그 찬란한 시즌의 끝에는 이미 위험한 균열이 서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한 시즌 70경기 이상을 던졌습니다. 팬들은 혹사 아니냐고 걱정했지만 그는 오히려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던질 수 있을 때 팀이 이긴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말은 멋졌지만 그 순간 이미 그의 오른팔은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빠르게 자라듯 그의 인생도 그렇게 너무 이르게 타올랐습니다. 2007년 조용훈의 이름은 매일같이 중계에 불렸습니다. 경기가 끝나면 또 던지고 하루를 쉬면 다시 불펜으로 향했습니다. 신인이었지만 그는 팀의 가장 믿음직한 불펜 요원이었죠. 언제든 호출되면 주저없이 마운드로 달려갔습니다. 조용훈 투입됩니다. 그 말은 팬들에게 희망의 신호였고 동료들에게는 안도의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서서히 몸의 비명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시즌 중반쯤 팔꿈치에 묵직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공을 던질 때마다 팔 안쪽에서 뻣뻣한 철판이 구부러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팀이 이기면 괜찮아요. 그는 그렇게 자신을 달래며 또 던졌습니다. 그의 여름 7월 한 경기 3일 연속 등판에 이어 네 번째 날에도 불펜을 지켰습니다. 감독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마지막으로 한 타자만이라 말했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한 타자에게 던진 공이 시속 140km의 빠른 직구였습니다. 그 공이 포수 미트에 꽂히는 순간 팔에서 뚝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팔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공의 회전이 줄었고 컨트롤은 흔들렸습니다. 통증은 점점 심해졌지만 그는 여전히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최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2008년 시즌 그는 55경기에 등판했지만 승리보다 패전이 많았습니다. 평균 자책점은 4점을 넘겼고 팬들은 혹사 논란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휴식은 사치였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던지면 다시 기회가 올 거야. 그는 그렇게 믿으며 조용히 묵묵히 마운드로 걸어갔습니다. 그 무렵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요즘 팔은 괜찮아요? 그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야구 선수라면 다 아픈 거죠. 버티는 게 실력이에요. 그 대답은 팬들의 마음을 울렸지만 이제 돌이켜보면 그건 자신을 태워버린 마지막 신호였습니다. 2009년 그는 결국 1군에서 자리를 잃었습니다.
어깨와 팔꿈치는 한계에 다다랐고 구속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를 쉬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스스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빛은 여전히 그를 비췄지만 그 빛 속에서 그는 이미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012년 겨울 히어로즈 구단 사무실. 그날 조용훈은 방출 통보서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했어요. 짧은 말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7년 동안 흙먼지를 뒤집어쓰며 던졌던 세월은 너무도 쉽게 지워졌습니다. 그는 그렇게 유니폼을 벗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도 관중의 환호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퇴단 후 첫 아침, 그는 습관처럼 7시에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야구장이 아닌 세상 한복판으로 던져진 하루가 시작된 겁니다. 처음엔 평범한 직장인이 되어보려 했습니다. 보험회사 영업직으로 일했지만 손에 공 대신 서류를 쥐는 일은 생각보다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야구할 때보다 하루가 더 길게 느껴졌어요.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후엔 렌트카 사업을 시작했지만 실패했고 밤엔 호스트바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야구 팬들이 전직 국가대표 투수였던 그를 알아보는 순간마다 그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조응훈이에요. 그 말에는 쓸쓸한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사람들을 피하게 됐습니다. 연락하던 동료들도 하나둘 멀어졌고 세상은 그를 한때의 선수로만 기억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술잔을 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야구밖에 못했던 거야. 그는 다시 세상과 연결되기 위해 유튜브 카메라를 켰습니다. 다시 한번 사람들 앞에 서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엔 야구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조회수는 냉정했습니다. 정작 사람들은 그가 야구를 이야기할 때보다 취해서 비틀거릴 때 더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럼 웃기라도 해야겠네. 그는 스스로를 희화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행인에게 장난을 치고 때로는 맨몸으로 누워 후원 좀 해주세요 라며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그 웃음 뒤엔 다시 한번 조용훈이라는 이름을 불러주길 바라는 간절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냉정했습니다. 조회수는 오르지만 평판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가 그토록 바라던 관심은 이대조롱의 빛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빛을 보고 싶었지만 그 빛은 이제 눈을 아프게 할 만큼 차가웠습니다. 2023년 11월 조용훈은 한 인터넷 방송 크루와 함께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젊은 후배들과의 합류는 그에게 또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다시 웃고 싶다. 다시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싶다. 그는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행은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술에 취한 그는 도쿄의 한 거리에서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독도는 내 땅이야. 여긴 내 구역이야.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웃으며 카메라를 바라봤지만 그 웃음은 곧 혼란으로 굳어갔습니다. 함께 있던 크루들은 그를 말리려 했지만 방송은 이미 생중계 중이었습니다. 영상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 전 국가대표의 폭언이라 보도했고 국내 커뮤니티엔 대한민국의 수치라는 글이 이어졌습니다. 그가 과거 마운드에서 던지던 공보다 이날 던진 한마디가 훨씬 더 멀리 그리고 깊게 퍼졌습니다. 그는 급히 방송을 종료하고 며칠 뒤 눈물로 사과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축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대중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사람들은 늦었다고 했고 협찬사들은 모두 계약을 끊었습니다. 그의 채널에는 비난 댓글이 폭풍처럼 쏟아졌습니다. 한때 그렇게 존경받던 선수가 이제 남은 건 자극뿐이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조용훈 전 야구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논란의 인물, 어그로 유튜버로 불렸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지만 그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조회수는 오르락내리락했고 악플조차도 그에게는 유일한 관심의 증거였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욕해도 좋아요. 그래도 나를 보잖아요. 그는 웃으며 그렇게 말했지만 그 눈빛은 이미 깊은 곳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과격해졌습니다. 방송 중 행인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나는 전주 월드컵파 출신이다라며 폭력 조직과 연관된 듯한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시청자들은 충격과 두려움 속에서도 방송을 끊지 못했습니다. 그의 파멸은 하나의 콘텐츠가 되어 조회수 그래프를 밀어 올렸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극의 무대 위에 선배우가 되어 있었습니다. 팬들은 이제 그를 보며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타까워했고 때로는 외면했습니다. 조용훈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가 멈추면 아무도 자신을 기억해주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메라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그 빛은 이제 따뜻한 스포트라이트가 아니라 그를 삼켜버리는 조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17일 금요일 저녁, 그날도 조용훈은 어김없이 방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배경은 부천시 원미구의 한 아파트 옥상. 그의 표정은 무표정했고 목소리는 낮고 느리게 깔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정리하려고요. 그의 첫 마디였습니다. 시청자들은 장난이라 생각했습니다. 언제나처럼 술에 취한 채 농담을 하는 거라고 여겼죠. 하지만 이날의 그는 언제와 달랐습니다. 바람이 불고 카메라는 흔들렸습니다. 그는 옥상 난간 쪽으로 걸어가며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표정엔 두려움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 버티다 지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욕하지만 그래도 나를 봐줬잖아요. 그게 고마웠어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간 채팅창이 요동쳤습니다. 형, 지금 장난이죠? 그만해요. 제발. 누가 근처에 없어요? 신고해요. 수백 개의 댓글이 동시에 올라왔지만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면 솟구는 난간 근처를 서성이며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그 말이 끝나자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짧은 비명, 그리고 정적. 카메라는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푸른 하늘이 잠깐 비치더니 영상은 갑자기 끊겼습니다. 그 순간 라이브를 보고 있던 수천 명의 시청자들은 눈앞에서 현실이 무너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실시간으로 죽음을 봤다. 도와줄 수 없었던 게 너무 미안하다. 그날 밤 SNS는 그의 이름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조용훈, 생방송 중 추락. 전직 국가대표의 마지막 순간.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그는 숨이 멎은 뒤였습니다. 범죄 흔적은 없었고 그의 휴대폰에는 단 하나의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다시 던지고 싶었어요. 짧은 한 문장.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그 말을 듣는 누구도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목격된 절망의 기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라이브 방송은 3분 46초에서 끊겼습니다. 그리고 그 3분 46초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가 떠난 다음 날 새벽부터 포털 사이트에는 그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전 국가대표 투수, 생방송 중 추락. 모든 기사가 그를 논란의 인물로 다뤘지만 그 이면엔 가족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는 2022년 배우자 박수연 씨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작은 딸 예나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방송에서 가끔 딸의 사진을 보여주며 얘가 크면 아빠처럼 웃음 많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미소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건이 있던 날 밤, 아내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잠시 바람 쐬고 오겠다고 말하던 마지막 모습이 끝이었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뉴스 속 이름으로 다시 그를 보게 되었을 때 그녀는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조금만 더 얘기했더라면. 박수연 씨는 울며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단지 너무 외로웠던 사람입니다. 그의 부모님 역시 병원 영안실 앞에서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얘야, 이제는 아프지 말아라. 그 말 외엔 어떤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은퇴 이후 한 번도 경기장을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서 못 가겠더라. 그가 방출 통보를 받던 날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넌 아직 젊으니까 다시 시작하면 된다. 하지만 그 젊음은 현실의 벽 앞에서 너무 쉽게 부서졌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매일 새벽 그가 쓰던 모자를 정리하며 이렇게 중얼거린다고 합니다. 내 아들은 마지막까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었던 거야. 그의 장례식은 가족과 몇몇 옛 동료들만이 조용히 지켰습니다. 2007년 함께 신인왕 경쟁을 하던 선수들이 하얀 독화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는 누구보다 성실했고 누구보다 순수했어요. 장 한켠에는 그가 현역 시절 쓰던 글러브 한 짝과 사인볼이 놓여 있었습니다. 볼에는 낡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공을 던지자. 이제 그는 더 이상 마운드에 오르지 못하지만 그 문장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남겨진 가족에게는 다시가 없지만 그의 삶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조용히 다시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다시 나를 봐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세상은 그가 던지는 신호를 끝내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던진 공은 누구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세상에 버려진 한 사람의 조용한 도움 요청이자 절규였습니다. 그의 이름 조용훈. 한때 마운드 위에서 팀을 구하던 영웅이었고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작은 손을 잡아주던 아버지였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지만 그가 남긴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의 실패는 누군가에게 경고가 되고 그의 눈물은 또 다른 누군가의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